저는 그 광고 산업 쪽에 일 많이 했거든요. 그 뭐 디자인 공부하면 이제 광고 산업 쪽에서 일거리가 많아요. 이제 직업도.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설악산에서 열렸는데 이제 그 관계 디자인을 제가 했어요. 학교하고 연관돼서 그 전공이 저희 전공이기 때문에 뭐 포스타니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그 사인회를 하면서 설악산에서 그 일본 대학생 만났습니다. 일본 대학생이 환경에 관심이 그 자기네 대학에서 미술 환경 동아리를 하던 환경 미술 동아리를 하던 리더였는데 그 유년대 리더로 설악산에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동경서부터 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리디자인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한 거를 사진 찍은 거를 지갑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는 사람 만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뭐 계속 물어보는 중에 환경에 대한 봉사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환경 쪽에 풀타임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대학을 마치고 내가 이걸 전업으로 이 환경 쪽에 일을 할까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머무를까를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뭐 아무런 답변도 못 해주고 제가 그 사람 계속 만나면서 이제 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고 그 뭐 가리키는 데서 뭐 내 의식주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다가 학교 보직을 맡게 됐어요. 단과대학. 그래가지고 교과 과정을 이제 환경과 디자인 교양 필수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가리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리킬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 책을 꽤 봤죠. 한 20년? 그래가지고 그 계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애착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이제 그 광고 산업에서 이제 그 장기로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스며들어와 있죠. 근데 광고는 안 합니다.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고 대량 폐기되고 그 악순환의 이력을 이제 막고 싶지는 않고요. 요청이 오면은 끼어들어서 이제 회방을 놓거나 회방론 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아까 그 앞치마 만든 것도 약간 그런 좀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그러죠. 근데 기업체들도 지금은 다 에컬로지컬 매니지먼트 뭐 환경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해물질에 관계되면 유럽에서는 아예 수입을 안 하니까 아예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하청업체의 생산시설까지 따지니까 거기에 그 실내 작업 환경의 공기가 어떤가까지 다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사항이죠. 그래서 요새 뭐 오히려 더 옛날보다 그 일은 많아요. 돈은 못 벌지만은 그 일이 많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뜻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나이 먹어서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런 절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시로 돌아갈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뭔가 해야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깜빡하고 그냥 물 들어버서 샤워하고 뭐 음식도 막 먹고 뭐 종이도 뭐 막 쓰고 뭐 항상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게 100% 그렇게 시행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원시 상태로 돌아가면 뭐 인류는 이제 인류 문명은 끝나고 뭐 전쟁이 나든가 파멸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성장이 끝나는 건데 성장이 끝나면은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듯이 나가는데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감히 누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나? 뭐 70년대 초에 로마 클럽이라고 뭐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미 70년대 초, 50년대 초부터 이미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레이첼 카슨이라든가 무슨
이미 벌써 뭐 150년, 200년 전에 뭐 헨리 데이비스 오로라든가 뭐 거기야 뭐 기원 전서부터 나무를 로마 시대에 나무를 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대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음식 얘기 안 남기는 거.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됐고요. 그래서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은 한국 음식 먹을 때는 미리 주문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테이블들 보고 우리도 내 밥상도 이렇게 남을 것이다 하면 미리 얘기를 해주고 나는 김치찌개 먹는데 김치는 주지 마세요라든가 그렇게 좀 치밀하게 나가야 되고 옷은 안 삽니다. 옷은 2000년도부터 안 삽니다. 뭐 어떡하다 저한테 오는 옷들이 있는데 옷은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탔죠. 근데 요새는 자전거 못 타고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집이 작업실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수도전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전기는 못 끊었어요. 제가 발전한 전기가 한전으로 올라가죠. 남으니까. 수도는 마당에 있는 것만 빼고 뺐어요. 화장실이 운영이 안 되죠. 화장실은 공중변소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뭐 가장 초보적인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욕은 매일 합니다. 공중탕에서. 그리고 가서 수건은 꼭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두세 개 쓰는 사람 많습니다. 비누칠은 거의 안 해요. 잠깐 샤워. 그리고 가래침 안 뱉고. 담배 안 피고. 길에서 침 탁 뱉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을 안 봅니다. 혐오하게 돼가지고. 제가 어떤 딴 인간을 혐오할 자격이 있나요? 그러나 그 뒷모습까지 혐오스러워 보여요. 목덜미 이런 데까지. 담배 연기 내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가 혐오스러워 보이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다른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우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면 담배 길에서 피지 말고 침 뱉지 마세요. 그러죠. 그리고 약한 사람 지나가면 좀 부축해주고 그래요. 후쿠시마 사고 난 거 잘 아시죠?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이거 큰일이 났구나. 이러고 어떡하지? 일본이 어떡하지? 뭐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지.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뭐 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대학원생들하고 그린 디자인계 강의를 하면서 엔바이러먼털 이슈 차원에서 교재는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그린 디자인에 관계된 그 개론서 앞부분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뭐 열대우림 보존이라든가 오존층 파괴라든가 뭐 물공기 뭐 심지어 노이즈까지 그렇게 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는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개 지금 나온 좋은 교재들이 95년도에 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문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이런 작업하고 이제 저희 작업실에 솔라 파넬 올리고 저는 이제 전기 많이 들어가는 전자제품 이런 거는 이제 IMF에 거의 처리를 했고요. 자동차는 중앙차로 생기고 나서 이제 폐차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거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그 미국의 트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데서 이제 사고가 났죠. 근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이 이렇게 폭발 직전에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원자력 사고로 기록된 사고고 그 시점에서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에 2개를 더 세우겠다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데 저건 그게 큰 계기가 됐죠. 그러고 뭐 체르노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체르노빌에서 이제 아주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참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유럽, 뭐 지금 전 세계, 뭐 한국에서도 암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영향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다 세멘트로 덮어놨는데
그게 또 여러 해가 지나니까 또 다시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게 10억 달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영원히 우리 인류가 영원히 거의 뭐 100만 년까지 뭐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그런 겁니다. 핵발전소라는 게. 예, 그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돼 있죠. 지난 2월 19일 날 후쿠시마에 갔습니다. 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서 그 세계 6개국의 시민 6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갔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예, 조금 견해가 있고, 중립적이고, 그렇게 과장하지 않는 사람?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3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에 대한 그 후속 처리라든가 모든 조치들은 방법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이건 곤란하다. 인류사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은데 그린피스가 얘기하면은 그린피스니까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또 위기를 조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5명한테 정식으로 증언을 들었습니다. 테스트모니를.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전달할게요. 그분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자기네는 버려졌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뭐 여러 가지 얄궂은 사정이 있는 나라지만은 뭐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나라죠. 자기네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면 어떡합니까? 거기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현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는 배다. 전 시장이. 그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사고 난 그 시의 전 시장이. 이렇게 앉아서 증언을 청취했어요. 한 20명이 청취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세 아이의 어머니는 교사였는데, 교사를 다 사표를 내고, 애 셋을 이제 직접 뭐 보호하고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문제, 뭐 얼마나 핍박됐나, 자기네 동네가 어떤가,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그래서 뭐 보고서가 이래요. 뭐 울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애는 내가 지켜주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아까 저는 포스터 그런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도 하고 제가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에너지와 관계된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작업실은 지금 전기가 남습니다. 그 파넬 조금 올린 거로 3kg짜리 올린 거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 스튜디오는 완전히 1kg도 전기를 안 쓰니까요. 제가 사는 집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 전기 사용량이 2분의 1 씁니다. 저는 뭐 애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없으니까 전기를 그렇게 쓸 일이 없죠. 뭐 전자제품은 뭐 테레비는 이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간 그런 증언을 듣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 저는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베크렐이 어떻고 뭐 세시움이 어떻고 뭐 이런데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간 사람 중에 제일 연로자예요. 다 이제 다 50대 이하인데 주니어들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얘기가 없다. 그냥 창피할 따름이다. 부끄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우리 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그런 게 목적이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사숙고 못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는데 결국 우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나는 내가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러고 왔어. 그리고 뭐 이런 자리도 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도 이런 자리도 제가 강사로 승낙하고 이렇게 온 것도 뭐 그분들하고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에부터도 조금 해왔지만은 조금 각별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린이들 와 있으면은 뭐
글쎄요, 뭐 이렇게 기쁜 낯으로 만나지만은 뭐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나 뭐 이런 뭐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고 다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터 아까 봤는데 밑에 문안이 있었는데 그 문안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때 핵 발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나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질문을 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제 상상력에서 나오는 문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첫 질문을 제 처한테 했습니다. 제 처의 답변이에요. 이게 2012년도 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데 나 좀 봅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때 핵발전 뺏기 다른 대안이 없었나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난데없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부르더니 여보 한번 생각해 보시오.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우리 애들 손주들이 다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지? 되게 뭐 황당한 거죠. 난데없이.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감히 누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한번 받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구제역대 돼지 많이 파묻은 거 아시죠? 몇 마리 파묻었는지 아세요? 비슷하게라도. 그러니까 그 2년 전인가요? 그때 한참 심할 때 돼지만 300만 마리 넘게 묻었습니다. 많이 묻은 데는 이제 한 구덩이에 1000마리 이상 묻고. 그래서 이제 그 동물 보호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여성분들인데, 그 어린 여성분들인데, 그 카메라를,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걸 찍었어요. 어느 눈 오는 겨울밤인데, 애월면, 송월면, 애월린가 이천에, 거기다 이제, 제가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죽여야 되나? 왜 죽여서 묻으면 안 되나? 뭐 그런 차원. 이게 땅속에서 어떻게 되지? 이게 침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육식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묻는 동영상을 보고서,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메모리알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회상하는, 잊지 않는. 그래서 이제, 위령비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냥 누구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대상을 이제 거꾸로 놓고, 피카소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피카소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그려봤더니 안 돼. 그래서. 이중섭 선생님 것도 그려보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소 발이, 돼지 발이 올라가서 나무가 되게. 저거를 실제 입체로 만들어서, 조금 실제 비료보다 크게 만들어서 그 마을 입구에다 탁 놓으면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채식을 좀 한다든가. 채식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죠. 과도한 육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징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형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당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기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옆에서 감독하면서 만들면 뭐 돈만 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애월면 송월리에다 딱 갖다 세우는. 근데 막판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 이장이 그 마을 입구에 이걸 세우게 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세우게 하겠어요? 땅값 떨어지고 누가 들어와 살라 그러는 동네가 되겠습니까? 여기 돼지를 3,000마리 묻은 동네예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동 위령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건. 마장동에 가서 돼지코하고 솥불을 샀습니다. 돼지코 5개, 솥불 30개를 샀습니다. 돼지코를 그냥 전시회에 내각을 하려다가 그럼 뭐 금방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날라오고 어느 갤러리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플라스틱으로 왜 음식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런 업소에다가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들고 솥불은 직접
그 삶아가지고 이제 가게에다 맡겨서 삶아가지고 안에 있는 걸 빼내고 겉에 있는 걸 이제 햇볕에 말려서 이제 작품으로 했습니다. 솥불 30개를 삶았더니 솥불 속에서 뿔이 또 나와요. 안에 예비 뿔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건 약간 이렇게 동그란 결이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살코기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건 다 버려야 되니까 뭐 그걸 다 제가 또 먹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작업실에 이제 조그만 그 퇴비더미가 있는데 그 살코기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속뼈까지 그땐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속뼈까지 작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퇴비가 투명 비닐로 덮어놨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퇴비 더미 속이 전체가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그게 다 파리로 변하는 거예요. 까만 파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보는 파리가 아니고 까만 파리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만져도 안 날아가고 너무 착하고 순해서 세상을 물정을 몰라가지고 구더기였을 때 제가 그 혐오스러우고 그러다가 또 파리가 그렇지 제가 구더기를 타서 뭐 석유를 뿌릴 수도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요거 솥불 30개 안에 들어갔던 그 안에 부속물에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도대체 돼지 1000마리 묻은 땅속은 어떨까? 제가 그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돼지 얼굴을 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농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돼지 키우면 돈 번다 그러면 키우는 거 아닙니까?